안녕하세요. 빅토리아에 살고 있는 등대지기입니다. 오늘은 맷 벨의 글 중에서 Teaching Your Kid How to Plan Their Use of Money, 자녀에게 돈 사용 계획 세우는 법 가르치기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5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빅토리아 BC에 살고 있습니다.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그 단어만 들어도 거부감을 느낍니다. 마치 다이어트처럼 예산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겨울에는 스키 못 가. 지금 예산 전략 중이야. 이처럼 예산을 자유와 소비, 즐거움을 줄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But a budget isn't something you go on. 하지만 예산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덜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얻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더 잘 알게 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맞춰 더 의도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 혹 제가 더 선호하는 표현인 현금 흐름 계획, 캐시 플로우 플랜은 돈을 잘 관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녀에게 예산 세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효과적인 돈 관리 능력을 길러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Raising the next generation of cash flow manager. 다음 세대의 현금 흐름 관리자 키우기. 자녀에게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기 시작하면 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 청지기, 관리자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자원을 무책임하게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획하길 원합니다. Every dollar gets a job. 모든 돈에는 역할이 있다. 자녀가 아직 어릴 때에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예산 원칙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받은 돈을 여러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는 항목입니다. 처음에는 5가지 주요 지출 항목 중 3가지에 집중하면 됩니다. Giving, 기부, Saving, 저축, Spending, 소비입니다. 먼저 일부를 기부하고 다음 일부를 저축하며 나머지를 소비에 사용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이를 쉽게 하기 위해 시중에는 3칸으로 나뉜 저금통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마 10, 10, 80 법칙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Give 10%, save 10%, and spend 80%. 저는 성인에게는 10, 15, 75,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10, 50, 40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성인이 되면 생기는 여러 비용, 주택담보대출이나 월세, 세금, 보험, 식료품 등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받은 돈의 75에서 85%를 모두 써버리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들은 저축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 적은 돈을 받을 때는 10, 10, 80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면 조금씩 조정해 나가십시오. 10, 20, 70으로 그 다음에는 10, 30, 60으로 옮겨가는 시기입니다. If you don't have it, you can't spend it. 없으면 쓸 수 없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예산 교육은 자신의 수입 범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적은 돈의 40에서 80%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다소 사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형성된 습관은 나중에 훨씬 크게 확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돈으로 사탕이나 스티커를 사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한도를 지키는 법도 배우게 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할 돈을 모두 써버린 뒤 또 다른 사고 싶은 물건을 발견했다면 부모가 바로 해결해 주지 마십시오. 다음 주 용돈을 미리 당겨주거나 대신 사주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돈을 다 써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를 직접 느끼게 하십시오. Save some for later. 나중을 위해 일부 남겨두기. 다음번에 돈을 벌면 아마 부모님의 부드러운 조언과 함께 자녀는 소비 계획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가게에 가기 전에 일부 돈을 집에 두고 가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 비싼 물건을 나중에 사기 위해 아예 돈을 들고 가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더 성장하고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면 소비 예산도 목적별로 봉투를 나누어 관리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돈은 사탕용, 어떤 돈은 책 구입용. Talking the talk. 말하는 방식도 중요하다. 존과 조앤은 내 자녀를 키우면서 돈에 대해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할지 매우 신중했습니다. 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건 살 형편이 안 돼 라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에게는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가 뭔가를 원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대답이지만 그 말은 너무 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우린 이걸 살 수 없었어. 저것도 살 수 없었어. 그런 말들이 나중에 머릿속에서 어떻게 남게 될까요? 대신 존과 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계획에는 없는 거야. 그건 돈을 모아서 사자. 바로 이것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자, 특별히 캐나다에서 자녀를 키우시면서 자녀에게 돈 사용 계획 세우는 법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고 계실 텐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